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성공한 김의겸입니다. 네, 이른바 청담동 새벽 술자리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김의겸 의원이 성공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? 네, 김의겸 의원의 이 정치 후원금 이야기입니다. 이 김 의원이 어제 SNS에 올린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. 이 올해 후원금이 마감됐다면서 내년 1월 2일부터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후원금을 얼마나 모았길래 그렇죠? 네, 국회의원의 연간 정치 후원금 연간 한도는요, 이 1억 5천만 원입니다. 이 선거가 있는 해에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의 한도는 3억 원인데 이 비례대표인 김 의원의 경우에는 이 모금이 가능한 후원금 1억 5천만 원을 다 채웠다는 겁니다. 예, 그 김 의원이 협업을 했다고 한 그 매체에도 그 후원금이 모였죠. 네, 이 김 의원이 협업했다고 한 유튜브 매체 이 더 탐사도 실시간 후원금 슈퍼챗을 받았죠. 이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주거 침입을 시도하는 과정을 생중계한 당일에만 이 슈퍼챗 후원금이 500만 원 가까이 모였습니다. 예. 한마디로 가짜 뉴스로 논란을 빚은 당사자들이 긍정적인 어떤 성과를 낸 건데 아이러니한 거는 김의겸 의원은 가짜뉴스 엄벌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 당시 조국 사태가 결정적 계기였죠. 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조국 전 장관 의혹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면서 이 왜곡 보도 피해를 줄이겠다는 거였습니다. 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비판이 거셌지만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활용해서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였었습니다. 이 그 중심에는 당시 열린민주당 소속이던 김의겸 의원이 있었습니다. 당시 민주당은 야당 몫인 안건조정위원으로 김 의원을 넣어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었는데요. 언론중재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 의견이 반영이 돼서 그게 법 조항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아 이제 내가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게 좀 실감이 납니다. 네, 김 의원은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이 문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대한 의혹 보도에 대해 크게 반발했었습니다. 이 문제점을 파헤치는 실체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도 불리하면 가짜뉴스로 규정했던 김 의원이 자신이 근거 없이 얘기한 것에 대해선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.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. 악의적인 허위 보도가 아니더라도 중대 과실이 있는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. 당 안팎에서 김 의원의 대변인직을 물러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이 못 바꾸는 이유가 있죠. 네, 이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의 신뢰가 깊다고 합니다. 이 대표의 방탄유언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. 이 김 의원이 당을 제대로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총대를 메고 있기 때문에 못 바꾼다는 거죠. 네, 알겠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 성공한 김의겸의 느낌표는 김의겸이 대변하는 민주당으로 뽑아봤습니다. 이 국회 제1야당의 대변인이 대형 거짓말 사건의 당사자로 당 안팎에 지탄의 대상이 됐는데도 이 대변인을 당대표 리스크를 방어하는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건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라는 걸 방증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. 이게 과연 제1야당이고 공당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김명수 수사 안 하나 못 하나입니다.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이제 수사 대상이 된 건데 2달 전이었죠. 그러니까 현직 대법관인 조재현 대법관에게 검찰이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근데 조 대법관이 검찰 조사에 응했습니까? 네, 일단 말씀드리면 뒤늦게 응했는데요. 네. 이 조 대법관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른바 거짓말 논란 당시 법원 행정처장으로 이 김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직 관련 면담을 하기 전에 대화를 했던 인물입니다. 이 조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저희 보도가 나가자 이 2주쯤 뒤에야 검찰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그 다음 수순이 핵심 수사 대상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인데 이 조 대법관 조사 이후에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표 무마 의혹이 논란이 된 게 2년이 넘었잖아요. 근데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딘 겁니까? 네,
일단 이 수사팀은 공식적으로는 절차대로 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. 이 수사 대상이 모두 고법부장판사 이상의 현직 고위 법관들이라서 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서면 조사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고요. 특히 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 김인겸 가정법원장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 검찰은 재차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직권남용 혐의의 법리 구성에도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고요. 그런데 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검찰이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수사를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들어봤더니 이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신분이 대법원장인 사법부 수장인 만큼 판사들의 집단 반발을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네.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9월까지죠? 네, 맞습니다. 이 김 대법원장 내년 9월에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도 이 내년 초 법원장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해 측근 알박기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? 네, 두 번째 물음표 김명수 수사 안 하나 못 하나의 느낌표는 법과 원칙이 가리키는 대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. 이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자처했던 김명수 대법원장, 막상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이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탄핵을 문제로 사표 수리를 무마해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. 이를 수사하는 검찰도 사법권력 눈치를 본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. 이 공명정대하게 수사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한성훈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.